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글자 그대로 미친 짓밖에 표현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도 한마디로 진짜 미친 짓이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 김문수 후보도 열심히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재명이 이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설령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 인간이 끝까지 임기를 지킬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내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한 다음에 뭐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총선까지도 있게 됩니다.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대패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총선에서도 대패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항상 민주당의 문제가 뭐냐면 입방정을 떤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 비해 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사실 총선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종섭 케이스가 막 터지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터지고 막 이런 식의 논란이 터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10% 이상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자중질환했었잖아요. 비명 행사다 이래가지고 막무가내로 그냥 친문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논란도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지금도 보니까 민주당이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의 책사였어. 제가 만약에 민주당 쪽의 핵심적인 어떤 간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만 하자. 그러니까 중도층, 나 이재명도 싫어, 나 윤석열도 싫어 라고 얘기하는 그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얘기만 하자.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냥 뭐 돈 풀겠다, 돈 그냥 뭐 50만 원씩 뿌리겠다 이런 얘기만 하자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박범계 같은 경우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법조인조차도 대법관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이 뭐 배심원 제도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의도가 지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판결을 부정하는 거.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기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사법부를 해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뭐를 위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개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35% 가까이 되는 중증 환자들을 제외한 압도적인 다수가 보이는 미쳤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시는 바처럼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이나 유죄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10명 가운데는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문재인 때 그런 식으로 추천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이재명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유죄가 맞습니다. 억지로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를 통해 가지고 뒤집으려고 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죠. 제가 만약에 지금 민주당 쪽에 있었다라면 박범계 가지고 좁혔을 것 같아요. 너무 표현이 격한가? 가가지고 이제 막 꿀밤으로도 막 때렸을 것 같습니다. 꿀밤으로 막 팼을 것 같아.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제발. 정청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설쳐대냐고.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지기현 판사에 대한 공격도 저는 그런 맥락으로 보이는데 왜 도대체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6%나 급락을 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죠. 뭐라고 했습니까? 후배들 밥 사주고 주점에 들러가지고 찍은 사진이다. 술은 안 마셨다. 이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다. 판사가 어떻게 구라를 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애당초 우리가 공개가 됐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이게 접대 자리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게 민주당 애들이 좋아하는 룸사롱이라고 한다면 불을 딱 켜놓고 지금 이렇게 접대했다라고 인증사진을 찍겠냐고요. 미쳤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기현 판사로 내 판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판사야. 가가지고 무슨 뭐 판결에 대해 가지고 접대를 받았어. 미쳤다고 불 다 켜놓고 내 얼굴 나오게 V 하면서 사진을 찍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됐던 그 룸사롱 같은 경우도 지기현 판사 측에서 뭐 사진도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이 주점 자체가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으로 지 부장판사 후배 일행이 식사를 했던 그 식당 인근에 있었던 주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룸살롱 같은 경우는 일종 유흥 주점이란인데 이 지금 장소 같은 경우는 2종 단란 주점이기 때문에 내부에 단체석이 있는 방 3개, 공개된 홀에 테이블 4-5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피아노, 기타, 스크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민주당 애들이 공개했던 그 사진을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딱 지금 이제 묘사를 했던 것처럼 방 3개뿐만 아니라 홀에 테이블 4-5개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다 저렇게 지금 조치가 취해져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놈의 룸사롱이냐? 아니 무슨 놈의 룸사롱을 갖다가 뭐 으슥한 곳에서 뭐 문 닫혀 있고 뭐 이런 데서만 해야 되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다 돼 있는 룸사롱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지기현 판사가 처음에 이제 이번에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도 정확하게 자기가 얘기를 했죠. 자기는 그런 접대 받아본 적이 없다. 간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 술집에 간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술집에서 접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죠. 나는 좋아하는 게 무슨 뭐 저기 돼지고기에 무슨 저기 소주 먹는 거, 소맥 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근데 그것조차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접대 못 받는다. 이게 지기현 판사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명확하게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공개했던 게 구라라는 게 밝혀졌죠. 뭐가 밝혀졌습니까? 시점이. 민주당이 그때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촬영된 시점이 작년 8월이다 라고 했는데 지 부장판사가 지금 해명한 게 뭡니까? 1년 정도 이게 시기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기현 판사 얘기를 어떻게 믿냐? 간단합니다.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과 소명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제출을 했다는 것이죠. 카드 결제 내역만 보더라도 뭐를 먹었는지 누가 결제를 했는지 다 이거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기현 판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방에서 근무하는 그런 이제 그 후배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밥 사주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근처에 가서 뭔가 술 한 잔 내가 좀 사주려고 했는데 봤더니만 뭐가 있었던 거야 아까 전에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그곳이 있어가지고 거 가가지고 내가 술을 사준 것이다. 내가 오히려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후배도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 술을 사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는 방법은 간단하죠. 사진 쪽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인물.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말고 옆에 있었던 후배라고 하는 두 사람. 이 사람도 지금 법조계 인사라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러가지고 이 사람 얘기가 맞는지 윤리감사실에서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진짜로 지기현 판사의 주장이 맞는지 이거 확인해보면 끝나겠네. 지난번에 이제 그 첼리스트 같은 경우는 첼리스트 자체가 구라를 쳐가지고 시작됐던 논란이었죠. 그리고 그 첼리스트가 결국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진실을 밝혀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첼리스트의 논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끝나지 않았죠. 이 말이 됩니까? 만약에 미국이었다고 쳐봐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언론 매체가 물론 이제 뭐 더탐사 이런 건 언론도 아니지만 언론 매체가 그런 식으로 구라를 쳐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보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징벌적으로 이거 피해 보상금 매길 겁니다. 거의 한 1,000억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없는 얘기를 갖다가 무슨 뭐 조작을 갖다 해가지고 첼리스트의 증언 같은 거를 짜깁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멀쩡하게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냐고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쓰레기 방송을 최고위 회의 같은 걸 할 때 공개적으로 틀었던 인간 뭐 장경태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있을 수가 있냐고요. 김건희 여사한테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냐고요. 저는 이재명의 이번에 지지율이 급락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도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오버하니까 그런 거예요. 입방적인 거죠, 입방적. 가만히 그냥 뭔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알아서 뭔가 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도저히 민주당은 막 이게 막 못 버티나 봅니다. 헛소리라도 좀 짓거려 줘야 뭔가 이게 뭐 조금 더 긴장감 있게끔 서스펜션을 위해 가지고 펜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일단 해줘야 되나 봐요. 하다가 이제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조계 인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까지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지지율이 유지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제가 민주당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서 입을 꼬맸을 것 같습니다. 입 좀 닥치고 있으라고. 닥치고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못 닥치겠죠. 입을 꼬맬 수가 없으니까 계속 떠들어 대겠죠. 우리야 땡큐인 거겠죠. 계속 그런 식으로 떠들어 대십시오. 계속 해가지고 지기현 판사 이 논란도 명확하게 지금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가 살을 붙이고 또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무슨 뭐 저기 뭐 접대 막 이런 식으로 그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가지고 급락하게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